안녕하세요. 사위놈이 채널 건강지킴이 정서방입니다. 이번엔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건강정보 알림이. 오늘은 그 첫 시간이에요. 바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자 먹는 항암제라 불리는 음식 토마토입니다. 그냥 샐러드에 넣어서만 드셨다면 그동안 토마토의 진짜 힘을 절반만 쓴 거예요. 오늘은 토마토를 더 건강하게, 더 똑똑하게 먹는 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토마토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토마토, 제대로 알고 먹으면 달라집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도 익숙한 그 식재료, 토마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냉장고에 하나쯤은 꼭 있는 토마토, 샐러드에 넣거나 그냥 씻어서 먹기도 하죠.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토마토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물컹한 식감이랑 신맛이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댁에서 토마토 계란 볶음을 처음 먹었는데 그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토마토가 이렇게 맛있을 수도 있구나 싶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정말 똑똑한 조리법이었다는 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토마토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먹는 건지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 경험담도 조금씩 섞어가면서요. 토마토, 왜 건강식품일까요? 토마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드는 성분이기도 한데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쌓이면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스트레스 받고 공해에 노출되고 가공식품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깁니다. 라이코펜은 바로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말고도 베타카로틴, 비타민 C와 K, 칼륨, 식이섬유까지 들어있어요. 그야말로 영양소 보물창고인 셈이죠. 제가 영양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요, 토마토가 세계 각국의 전통 요리에 이렇게나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파스타, 스페인 가스파초, 인도 카레, 멕시코 살사, 전 세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토마토를 사랑해온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핵심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라이코펜이랑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소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토마토를 그냥 씹어 먹으면 우리 몸이 흡수하는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다이어트 한다고 생토마토만 먹었던 적이 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칼로리도 낮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먹으면 토마토의 진짜 영양소를 절반도 못 얻는 거더라고요.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가열해서 먹었을 때 혈액 속 라이코펜 수치가 무려 82%나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같은 토마토를 먹어도 조리 방법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요, 토마토 페이스트나 토마토 소스처럼 이미 가공된 제품이 생토마토보다 오히려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공식품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토마토만큼은 예외입니다. 물론 설탕이나 소금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해야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첫 번째 핵심 공식은 이겁니다. 토마토는 가열하고 기름과 함께 먹어라. 간단하죠? 이것만 기억하셔도 토마토를 훨씬 똑똑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지혜가 담긴 조합. 제가 아까 할머니 댁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할머니는 영양학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오랫동안 요리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맛있더라 하는 걸 아신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그런 전통적인 조리법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정말 이치에 맞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토마토와 찰떡궁합 식재료들. 토마토를 더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어떤 재료와 함께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조합이 있습니다. 토마토 계란.
특히 노른자에는 지방이 들어있어서 토마토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게다가 콜린이라는 성분도 있어서 뇌 건강에도 좋고요. 제가 바쁜 아침에 자주 해먹는 메뉴가 바로 이거예요. 토마토 계란 볶음 5분이면 뚝딱 만들 수 있거든요. 아침에 단백질도 챙기고 채소도 먹고 토마토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하고 일석삼조죠. 특히 아침에 토마토의 빨간색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색깔이 주는 힘도 무시 못하거든요. 토마토와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 몸이 해독해야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미세먼지, 중금속, 각종 화학물질들.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각각 따로 먹을 때보다 훨씬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전립선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목할 만한 조합입니다. 저는 이 조합을 알고 나서 일주일에 2~3번은 꼭 토마토 브로콜리 요리를 해 먹어요. 처음엔 좀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죠. 건강한 습관이 몸에 배면 그게 나중에 큰 자산이 되더라고요. 토마토 요거트, 이건 특히 뼈 건강을 위한 조합이에요. 토마토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이 칼슘을 뼈에 잘 붙게 도와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요거트는 칼슘이 풍부하죠. 200g 정도면 칼슘을 300mg 이상 섭취할 수 있어요. 비타민 K와 칼슘, 이 둘을 함께 먹으면 골밀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 결과도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몇 년 전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알게 된 조합이에요. 어머니께 이 조합을 알려드렸더니 지금도 꾸준히 드시고 계세요. 최근 검사에서 수치가 좀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운동도 병행하셔야 하지만요. 특히 중년 이후 여성분들, 그리고 노년층 분들은 뼈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넘어져서 골절이라도 되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지니까요. 이런 작은 식습관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전. 토마토 똑똑하게 먹는 레시피.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요리해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요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토마토, 계란, 브로콜리 볶음입니다. 2인분 기준으로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잘 익은 토마토 2개, 계란 4개, 브로콜리 1줌, 대충 100g 정도 다진 마늘 반 큰술, 올리브 오일 1큰술, 소금, 참기름, 후추 약간.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먼저 토마토는 한 입 크기로 큼직하게 자르세요. 너무 잘게 썰 필요 없어요. 브로콜리도 송이가 살아있게 잘라주시고요. 팬을 중약불로 달구고 올리브 오일을 두른 다음 다진 마늘을 넣고 향을 내줍니다. 마늘 향이 올라오면 계란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부어주세요. 그리고 젓가락으로 천천히 저으면서 50% 정도만 익혀주세요. 몽글몽글하게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계란을 완전히 익히지 말고 반숙 상태로 두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나중에 토마토랑 브로콜리 넣고 볶을 때 여열로 계란이 더 익거든요. 처음부터 완전히 익히면 나중에 푸석푸석해져요. 그 다음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넣고 1분에서 2분 정도만 부드럽게 볶아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토마토를 너무 오래 볶으면 물러져서 모양이 안 살아요. 짧게 볶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참기름 한 바퀴 둘러주고 후추 살짝 뿌려주면 끝입니다. 어떤가요? 10분도 안 걸리는 요리인데 토마토의 영양소를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는 레시피예요. 저는 이걸 주말에 만들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두고 평일 아침마다 데워 먹기도 해요. 냉장 보관하면 2~3일은 거뜬해요. 바쁜 직장인들한테 딱이죠. 이탈리아 할머니들의 비밀. 이탈리아를 여행했을 때 일인데요. 작은 시골 마을의 레스토랑에서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토마토 소스 파스타를 먹었어요. 그 맛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주방을 구경시켜 달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서 본 게 뭐냐면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천천히, 정말 천천히 볶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몇 시간씩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진짜구나. 빨리빨리가 아니라
정성과 시간을 들이는 것 토마토가 기름과 천천히 만나면서 라이코펜이 충분히 우러나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매일 몇 시간씩 요리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처럼 짧게라도 기름과 함께 가열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토마토가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토마토나 토마토 소스를 자주 먹는 사람들이 전립선암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 토마토를 꾸준히 먹었을 때 PSA 수치가 개선됐다는 작은 연구도 있고요. 하지만 모든 연구가 같은 결과를 보인 건 아닙니다. 어떤 대규모 분석에서는 명확한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토마토는 만능 열쇠는 아니지만 좋은 보조 전략입니다. 토마토만 먹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꾸준히 먹으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제 아버지도 50대 중반부터 전립선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하셨어요. 병원 가서 정기 검진 받으시고 운동도 시작하시고 식단도 바꾸셨죠. 그때 제가 토마토 요리를 자주 해드렸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병원 치료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렇게 먹는 것도 마음이 든든하다고요. 맞아요. 정기 검진 받으시고 운동하시고 체중 관리하시고 술, 담배 조절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거기에 토마토를 더하는 거죠. 혈관 건강도 챙깁니다. 토마토는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연구를 보면요. 토마토 제품을 먹었을 때 고지방 식사 후에 나타나는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증 지표도 낮아졌고요. 요즘은 삼겹살, 치킨, 피자, 고지방 음식 정말 많이 먹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럴 때마다 토마토 요리를 곁들이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라이코펜이 강화된 올리브 오일을 한 달 동안 먹은 사람들에게서 산화된 LDL, 염증 수치가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어요. 물론 모든 연구가 똑같은 결과는 아니지만 토마토가 혈관 건강을 위한 보조 전략으로 충분히 좋다는 건 분명합니다. 저희 가족 중에 고지혈증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토마토 요리를 꾸준히 드시면서 약도 먹고 운동도 하시는데 최근 검사에서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대요. 물론 토마토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 도움은 됐을 거예요. 눈 건강과 입 안 건강까지 토마토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소량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눈 건강, 특히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죠. 요즘 우리 모두 스마트폰, 컴퓨터 보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저도 하루에 몇 시간씩 모니터를 들여다보니까 눈이 정말 피곤하거든요. 블루라이트도 문제고요. 그럴 때 토마토 같은 항산화 식품이 도움이 됩니다. 또 토마토의 식이섬유는 씹을 때 치아를 자연스럽게 닦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C는 잇몸 건강에 좋고요. 잇몸에서 피 나시는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그럴 땐 비타민C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다만 토마토가 산성이라서 너무 자주 많이 드시면 치아 범랑질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 드시고 나서 물로 입을 한번 헹궈주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토마토는 약간 신맛이 나죠? 실제로 토마토의 pH는 3.7에서 4.9 정도로 산성식품이에요. 그래서 위가 예민하신 분들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먹거나 자기 직전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경험이 있어요. 야식으로 토마토 스파게티를 늦게 먹고 바로 잤는데 밤에 속이 쓰려서 깬 적이 있거든요. 그 뒤로는 절대 자기 전에 토마토를 안 먹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타이밍은 이렇습니다. 잠들기 3시간 전까지는 토마토 섭취를 끝내세요. 그리고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먹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점심때 아까 말씀드린 토마토, 브로콜리, 계란 볶음을 통곡물밥과 함께 먹습니다. 점심은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라 소화도 잘 되고 좋아요. 간식으로 오후 3시쯤 요거트 한 컵에
토마토 슬라이스 몇 조각을 곁들여 먹어요. 오후에 출출할 때 딱 좋죠. 단 간식 먹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고요. 저녁에는 토마토 소스 파스타나 토마토가 들어간 채소 스튜를 먹습니다. 물론 올리브 오일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만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끝내시는 게 좋아요. 사계절 토마토 즐기기. 봄에는 방울토마토가 달고 맛있어요. 간식으로 그냥 먹기도 좋지만 올리브 오일 드레싱에 찍어 먹으면 더 좋죠. 여름에는 토마토가 제철이라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최고예요. 이때 푹 삶아서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냉동 보관해두면 1년 내내 쓸 수 있어요. 저는 여름마다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요. 가을에는 토마토로 스튜를 자주 만들어 먹어요. 날씨가 선선해지면 따뜻한 스튜가 정말 좋거든요. 겨울에는 신선한 토마토 구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땐 통조림 토마토나 토마토 페이스트를 적극 활용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공된 토마토도 영양학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구매하고 보관하는 팀마트에서 토마토를 고를 때는 빨갛게 잘 익은 걸 고르세요. 라이코펜은 빨간색이 진할수록 많이 들어있거든요. 손으로 살짝 눌러봤을 때 너무 물렁하지 않고 적당히 단단한 게 좋아요. 표면에 상처가 없는지도 확인하시고요. 집에 와서는 바로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실온에서 좀 더 숙성시키면 맛도 좋아지고 라이코펜도 더 많아져요. 완전히 익으면 그때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샐러드로 먹을 때는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꼭 뿌려주시고요. 파스타나 스튜를 만들 때는 통조림 토마토나 토마토 페이스트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가공된 토마토가 생토마토보다 흡수율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어요. 요리할 때 너무 오래 끓이는 것보다는 중불에서 짧게 가열하는 게 영양소를 지키면서 맛도 살리는 방법입니다. 남은 토마토 소스는 공기를 차단해서 밀폐 용기에 넣고 냉장 보관하세요. 일주일 정도는 괜찮아요. 더 오래 보관하고 싶으면 소분해서 냉동하시면 됩니다. 저는 얼음틀에 소스를 넣어서 얼려요. 그러면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쓸 수 있어서 편해요.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토마토 1개에서 2개 정도 또는 토마토가 들어간 요리를 하루 1번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주의하실 점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덜 익은 초록색 토마토는 피하세요. 솔라닌 같은 성분이 있어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친구 할머니 댁 텃밭에서 설익은 토마토 따먹었다가 배탈 났던 기억이 나네요. 너무 많이 먹으면 드물긴 하지만 위장 불편이나 피부색이 변하는 경우도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주로 고용량 보충제를 먹을 때 나타나는 일이긴 하지만요. 뭐든 과하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이나 야식으로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들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처음엔 일주일에 1번만 토마토 요리를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2번, 3번으로 늘리고요. 출근길에 방울토마토 몇 개 씻어서 통에 담아가세요. 점심 먹고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으면 좋아요. 올리브 오일 드레싱 작은 통에 담아가면 더 완벽하죠. 주말에 시간 날 때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토마토 5, 6개, 올리브 오일, 마늘, 소금만 있으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두면 파스타, 스튜, 리조또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 토마토 페이스트 한 통 항상 비치해 두세요. 급하게 요리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라면 끓일 때 한 숟갈 넣어도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토마토 시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말 루틴이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토마토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토마토 씻기, 계란 풀기 같은 간단한 일을 맡기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어린 조카가 처음엔 토마토를 안 먹으려고 했는데 직접 요리에 참여하니까 신기하게도 잘 먹더라고요. 내가 만든 거야? 라며 뿌듯해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요리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양 교육도 할 수 있어요. 이 빨간색이 뭐게? 라이코펜이라는 건데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줘. 이런 식으로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외식할 때도 토마토를 챙기는 법, 외식할 때도 토마토를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는 토마토 소스 파스타나 마르게리타 피자를 선택하세요. 크림 소스보다 훨씬 건강하고 토마토 영양소도 챙길 수 있죠. 한식당에서는 순두부찌개나 김치찌개에 토마토를 추가해달라고 하면 의외로 잘 어울려요. 요즘은 토마토 넣는 한식당들도 많더라고요. 샐러드바가 있는 곳에서는 토마토를 듬뿍 담고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선택하세요. 발사믹 식초도 좋아요. 멕시칸 음식점에서는 살사 소스를 아끼지 마세요. 토마토가 주재료거든요. 이렇게 외식할 때도 조금만 신경 쓰면 토마토를 자주 먹을 수 있어요. 계절별 토마토 레시피 아이디어. 봄 토마토, 카프레제 방울토마토, 모짜렐라 치즈, 바질,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만 있으면 끝. 5분이면 완성되는 근사한 요리예요. 봄 소풍 도시락으로도 좋아요. 여름 가스파초, 차가운 토마토 수프, 익힌 토마토, 오이, 피망을 믹서에 갈아서 차갑게 먹는 스페인 수프예요. 더운 여름날 입맛 없을 때 정말 좋아요. 저는 작년 여름에 이걸 자주 만들어 먹었는데 친구들이 레시피 달라고 난리였어요. 가을 토마토 스튜, 각종 채소와 토마토를 넣고 푹 끓인 스튜. 날씨가 쌀쌀할 때 따뜻하게 먹으면 몸도 마음도 녹아요. 통밀빵 찍어 먹으면 한 끼 식사로 완벽해요. 겨울 토마토 리조또, 쌀과 토마토 페이스트, 야채 육수로 만드는 리조또. 크리미하면서도 토마토의 상큼함이 있어서 겨울 별미예요. 토마토와 함께 피해야 할 것들. 토마토를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술과 함께 먹는 건 피하세요. 토마토의 산성과 알코올이 만나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치킨의 토마토 파스타 조합, 생각보다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차갑게 먹지 마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토마토를 바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실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었다가 드세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토마토의 칼륨이나 비타민 K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토마토 보충제는 어떨까요? 가끔 토마토 먹기 귀찮은데 라이코펜 보충제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생각은 이래요. 가능하면 진짜 음식으로 드세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아직 우리가 다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식물성 화합물들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죠. 보충제는 특정 성분 하나만 농축된 거라서 음식으로 먹는 것과는 달라요. 게다가 고용량 보충제는 부작용 위험도 있고요. 물론 어떤 이유로 토마토를 절대 못 드시는 분이라면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진짜 토마토를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해시태그 토마토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팁. 토마토 맛이 싫어요, 식감이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릴게요. 생토마토가 싫으면 익혀서 드세요. 열을 가하면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신맛도 줄어들어요. 토마토 소스나 페이스트를 활용하세요. 파스타 소스, 카레에 숨겨 넣으면 토마토인지 모르고 먹게 돼요. 방울토마토를 꿀에 절여보세요. 단맛이 더해져서 먹기 훨씬 편해져요. 저희 조카가 이 방법으로 토마토를 좋아하게 됐어요. 토마토 주스도 좋은 대안이에요. 다만 시판 주스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토마토로 만드는 건강한 일주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토마토를 다양하게 즐기는 일주일 계획을 짜봤어요. 월요일 아침에 토마토 계란 스크램블 한 줄을 건강하게 시작하기 좋죠. 화요일 점심에 토마토 샐러드 올리브 오일 드레싱 간단하지만 영양 만점이에요. 수요일 저녁에 토마토 소스 파스타. 일주일 중간 맛있는 걸로 기운 내세요. 목요일 간식으로 방울토마토와 치즈. 오후 출출할 때 딱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토마토 스튜 한 줄을 마무리하는 따뜻한 한 끼. 토요일 브런치로 토마토 브루스케타. 주말 여유를 즐기세요. 일요일 토마토 리조또나 토마토 볶음밥. 다음 주를 준비하는
든든한 식사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질리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를 주면 토마토를 꾸준히 먹을 수 있어요. 텃밭에서 토마토 키우기 공간이 된다면 토마토를 직접 키워보는 것도 정말 좋아요. 베란다에 화분 하나만 있어도 방울토마토는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 처음 도전했는데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직접 키운 토마토를 따서 바로 먹는 맛,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처음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몇 번 실패했거든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기도 하고 햇빛이 부족해서 열매가 안 맺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배워가면서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에 초보자용 가이드도 많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교육적으로도 정말 좋아요.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직접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도 배우고 음식에 대한 감사함도 배우게 되거든요. 전 세계의 토마토 요리. 토마토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식재료예요. 이탈리아의 마르게리타 피자, 스페인의 가스파초, 멕시코의 살사, 인도의 토마토 카레, 중국의 토마토 계란 볶음, 미국의 케첩. 각 나라마다 토마토를 자기 방식대로 요리해요. 그만큼 토마토가 범용성이 좋다는 뜻이죠. 여행 가서 그 나라의 토마토 요리를 먹어보는 재미도 쏠쏠해요. 저는 그리스에서 먹었던 토마토, 케프테데스 토마토 프리터가 너무 맛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가고 싶네요. 토마토에 얽힌 추억들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 토마토가 참 많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소풍 때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에 방울토마토가 들어있던 기억, 대학 시절 자취방에서 처음 만들어 먹었던 토마토 스파게티, 첫 직장 동료들과 회식 때 먹었던 토마토 샐러드, 그리고 지금도 피곤한 저녁, 집에 와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는 토마토 요리들. 이 모든 순간에 토마토가 있었어요. 음식이란 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잖아요. 추억을 만들고 사람을 이어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죠. 여러분도 토마토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며 오늘 정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마토 참 흔한 식재료죠. 마트에 가면 언제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얻는 건강 효과가 정말 달라집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토마토는 가열하고 기름과 함께 먹어야 진가를 발휘한다. 브로콜리, 계란,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더 커진다. 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명확해요. 한 가지 음식에 모든 걸 기대하지 말고 음식과 음식을 똑똑하게 조합하고 조리법을 잘 선택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식단 전체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을 만드는 길입니다. 토마토가 암을 완벽하게 예방한다거나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는 식의 과장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토마토가 우리 건강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완벽한 슈퍼푸드는 없어요. 하지만 토마토처럼 쉽게 구할 수 있고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고 맛도 좋고 과학적으로도 효능이 입증된 식재료를 우리 식탁에 자주 올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실천해보세요. 토마토 한 개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계란과 함께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작은 실천이 모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 건강한 삶이 됩니다. 토마토의 힘은 분명 여러분의 건강을 한 단계 끌어올려 줄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사위노미 채널의 건강정보 알림이 코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